어제 그 야당 위주로 이제 의결을 한 게 검사 탄핵 청문회 네. 다음 달 11일에 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그 강백신 어미중 검사라는 분들인데 사실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은 거는 뭐 지난 대선 때 대선 여론 조작 개입이라든지 뭐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하필 또 이 두 분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대장동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지금 방탄과 다 맞물려서. 그러니까 검찰 지금 특활비 검찰 경찰 거의 대부분 삭감했지 않습니까? 일하지 마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접수돼 있는 사건이라도 만약에 수사를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이런 시그널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어미중 검사 같은 경우는 탄핵한 게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아니 세상에 이게 오래된 일인데요. 이것도 민주당도 정말 수치를 모르는 정당인 게 한명숙 전 총리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났었고 지금 탄핵에서 문제 삼고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그 재판에서 다 얘기가 됐었던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그거 다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걸 가지고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검사를 탄핵한다? 이건 뭐냐면 자기네들 민주당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 국가 조직 전체를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간에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거든요. 근데 탄핵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탄핵을 발의해서 접수가 되면 무조건 탄핵에 대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미 뭐 방통위원장 정지돼 있고 여러 번 봤죠 저희가.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탄핵 발의해서 헌법재판소 보내는 것까지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탄핵해서 보내놓으면 서울중앙지검 뭐 차장들 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공석 상태로 아무도 이걸 지휘할 수 없는 상태로 국가기관이 주인 없는 상태로 그냥 흘러가도록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야 세상에 자기네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 판결까지 명확히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그걸 탄핵 사유로 삼는구나. 야, 그러면 이 민주당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잡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못할 게 뭐 있을까? 아니 뭐 검찰 독재하지만 도대체 요새 검사들이 무슨 영장 없이 사람을 잡아오기를 하나요? 압수수색 영장 없이 뭘 뒤지기를 하나요? 물건을 가져올 수 있지. 아니 그냥 대법원 판결 확정된 것도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니들 그냥 직무 정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보면. 참 이건 뭐 민주당이 뭐 워낙 계속 해오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검사 탄핵안이 좀 많이 남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탄핵 뭐 할 수 있죠. 그건 뭐 법에 있는 권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탄핵을 조금 하더라도 가려서 할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갑자기 한명숙 전 총리를 가지고 이렇게 탄핵을 하는 명분으로 하는 것은 뭐 다른 명분이 뭐 숨은 명분이 물론 있겠지만 그건 좀 국민들한테 설득력은 좀 약해 보여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조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좀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판단을 갖고 있게 만들기 때문에 좀 약간 좀 템포 조절이나 이 목표 선별 조직은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할 얘기는 없는 게 검찰이 지금 뭐 중앙지검의 그 간부들이 전부 다 뭐 항의 성명을 올리고 있죠.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지금 하고 그러는데 검찰이 내부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럼 지난번에 김 여사 황제 조사를 할 때 그때는 또 잭소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게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핵 남발도 잘한 건 아니지만 검찰도 잘한 게 없어요. 근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는 분명히 해요. 근데 이 탄핵으로 이 검찰 개혁이 또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탄핵을 한 검사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이 다. 그렇죠. 네. 탄핵을 하려면은 정말로 이 사람은 탄핵해야 되겠다라는 그건 하면 해야죠. 그건 어떻게 보면 탄핵을 해야 되는 정치권의 의무일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도 안 하냐 하는 거 그건 해야죠. 네. 근데 왜 이건 하지?라고 고개를 국민들이 갸우뚱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이거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구나. 지금 의료 시스템만 붕괴되는 게 아니고 사법 시스템, 그중에서도 검찰, 법원, 경찰 다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선거 시스템도 이거 잘못하면 붕괴되겠구나. 이러다가 지금 현재 명태균 사건 같은 거 보면 공천 시스템에 큰 문제가 지금 발생했구나. 예. 정치가 시스템적으로 아무 작동을 못하는 이래서 시스템의 붕괴, 국가 전체적으로 뭔가 지금 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붕괴를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에 들어서서 정말 이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예. 신 선배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또 치면 네. 언제부턴가 이게 가령 보수정당, 진보정당 있잖아요. 한 정당에서 이게 눈밖에 나면 기관 전체가 그냥 아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전통이 됐어요.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극단적인 선택이 있고 나서 예. 사실 지금 기록을 가지고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들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검찰이 뭘 했다라고 하는 그 도구마에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이 눈에 씌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을 망가뜨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내내 지금 TBS 교통방송 김어준 씨가 그냥 분탕질을 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나서 지금 TBS 교통방송 자체가 지금 공중분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 정파 간의 대립이 있으면서 바뀌고 나면 그냥 기관 전체가 그냥 아예 그냥 소멸돼 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탄핵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너무 과도해요. 예.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이걸 함부로 활용해서도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징벌도 적정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과해요 지금. 너무 과하다. 네. 지금 이미 뭐 탄핵 청문회 연다는 검사들 제외를 하고도 다음 달 2일에는 추가로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3명에 대해서도 탄핵을 좀 보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마 이 3명도 직무가 곧 정지가 될 텐데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4차장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 수사했던 부장검사 이렇게니까 이게 또 중앙지검 하면은 맡고 있는 수사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직무정지가 끼치는 영향이 좀 상당할 것 같아서 민주당이 좀 이거를 겨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굳이 대응을 한다면 네. 지난번에 방통위원장처럼 탄핵 발의가 되면 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이나 인사발령 내버리고 새로운 중앙지검장을 보임시키면 그건 이제 불가능하게 되겠죠. 근데 하여튼 국가 운영 자체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활비 뭐 탄핵에 깎아서- 맞서 가지고 새로운 지검장을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앉혀야 되고 이런 네. 식으로 네. 예. 계속해서 나라꼴 전체 국가의 국격, 품격 자체가 완전히 그냥 상실되는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대립의 구도가 격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모든 정파들이 네. 그건 이재명 대표만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이나 국힘당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방탄에 몰입돼 있어요. 제가 지금 선거 때부터 총선 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한 얘기가 우리나라는 방탄소년단으로 족하다. 예. 제발 좀 네. 여야가 방탄 좀 그만하자. 이미 방탄소년단이 있다. 네, 방탄소년단 네, 하나만 그거도. 있어도 예. 충분한데 네. 야당도 방탄하고 여당도 방탄하고 대통령실도 방탄하고 모두 다 나서서 방탄을 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이 나라의 위기 대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DJ 때나 YS 때 아들들 걸렸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검찰이 수사해서 구속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저항은 있었지만 그 저항을 다 뚫고 구속을 시켰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통령들이 고개 푹 숙이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했잖아요. 검찰 수사를 물리적으로 막았던 사례는 없어요. 예. 그때만 해도 최소한 그때만 해도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다 했어요. 보면 그 MB 때 같은 경우도 MB 형님 네. 뭐
최시중 뭐 측근들 이런 분들 다 줄줄이 갔었잖아요. 보면 구속이 됐죠. 임기 중에. 예. 근데 지금은 정말 모든 면에서 극단적인 대결로 가요. 이게 염치도 없고 수치도 없고 자기 편 잘못에 대해서는 뭐 그게 무슨 죄야? 이게 뭐야? 예. 우리 조국 장관 사태 때부터 봤던 거 그게 무슨 죄인데 그거 뭐 강남에 있는 사람들 다 하는 건데 전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편이 네. 한 거는 예. 상대편이 한 거는 조그만 거라도 저런 악마의 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머릿속에서 냉정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내 편도 잘못할 수 있고 상대편 잘못도 우리 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배후에 숨어 있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걸 항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보려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한은 이런 안 좋은 풍조 이런 뻔뻔스러워져 가는 극단적인 어떤 대결의 행태 이런 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